정치인이 던지는 말,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여기 말을 꺼낸 순간부터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있습니다. 행정을 정치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행정으로 풀어내는 리더십. 캄보디아 스캠 범죄 소탕부터 주가오천 시대 개막까지 대통령의 말은 곧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살은 대한민국 만국병 부동산 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4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직접 총성을 올렸습니다. 횟수 오늘 아침에도 2건이나 올리셨더라고요. 와, 부동산 건에 대해서 SNS에 계속해서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깃발을 들고 와.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는 물러나서는 안 되고요. 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만국병을 사실 고쳐야 되고 자, SNS에 먼저 이것부터 소개해드리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라고 글을 시작했고요. 불법 계곡 정상화, 계곡 정비 완료했다. 그리고 불법 부정판 치던 주식시장 정상화, 5,000피가 개막됐다. 이렇게 언급과 함께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완전 나를 진짜 흥분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이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릅니다.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뭐 장동혁은 6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니까 맞다. 저렇게 발끈할 만하다. 네. 이렇게 제가 좀 한번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근거 없이 비판을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렇지.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입니다. 와, 자신감. 네.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 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습니다. 사람 완전 미치게 합니다, 진짜. 네. 와, 내가 인기가 떨어져서 욕 먹는 한이 있어도 이게 옳은 길이니까 가겠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죠. 네. 그러자 이제 또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이. 자,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다주택자,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곳이잖아. 네. 그런데 한 사람이 100채 갖고 있으면 100군데 다 살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지는 말자는 거잖아. 그래서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양도세 조금 세금을 높게 책정하자. 양도세 중과. 근데 그거를 4년 동안 유예해 왔어. 왜냐? 그때 이제 양도세 중과한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한테 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팔겠다. 팔게 그래 팔게. 기회는 좀 줘야지 시간을. 그래서 4년이나 시간을 줬어. 아니 4년이나 시간을 줬으면은 뭐 얼마를 더 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시간 줬으니까 네. 이제는 유예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더는 시간 안 주겠다 이제 많이 줬다. 4년 줬잖아. 그죠? 4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난리 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좀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양도세 2배 날벼락, 상속받은 건물 팔려다가 무슨 일? 날벼락이 아니라 4년을 기회 줬잖아. 집 팔 때 7억 내라고?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현실로. 부활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매물 잠김 부작용 경계해야.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 10가지 부작용. 맞아, 난리 났죠. 난리 났네요, 진짜. 그러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올립니다. 네.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며 보호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은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너무 맞는 말만 하신다.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 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뜨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 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대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졌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가슴 벅찬 일이고요. 네. 이 SNS를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고 싶은데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일단 대통령 자신이 부동산 개혁 그리고 변화를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네요. 명확하게 네. 얘기했다는 거. 두 번째는 저희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표 계산을 하지 않겠다. 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다. 와. 또 하나 중요한 건 국민만 믿고 가겠다. 아, 이거죠. 멋있어. 그래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자.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네. 계속 예를 들어 또 하나 뭐냐면 이번 메시지를 계속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분명히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상황 그리고 변화를 볼 때 지금 2026년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혼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시장 전문가로서. 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뭐냐면 갑자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러지? 그건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 왜죠? 지금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를 볼 때 지금 잡지 못하면 지금 정상화를 안 시키면 걷잡을 수 없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예산을 많이 써서 돈도 풀릴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투기라든지 그런 심리적 기제가 뭐냐면 정권이 시간이 갈수록 뭐냐면 정책의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야, 네. 조금만 버티면 돼.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기 그리고 시장의 변곡점들을 고려할 때 2026년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될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혼자 싸우고 있어요. 아까도 언론들 이제 엄청나게 달려들 거예요. 국민의힘 언론 지금 다 공격하고 이제 시작이에요. 있거든요. 엄청나게 달려들 앞으로는 더 커지겠죠. 예, 그리고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 조금이라도 가격 오르면 거봐 무용 나오고 그렇지. 막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싸움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하고 있다고요. 그럼 누구랑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나가야죠.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누구신데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나 국민이다.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이 믿는 국민. 예.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그래서 여론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이 나가야죠. 왜 장동혁하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싸워야 됩니까? 장동혁은 민주당에서 싸워줘야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6월 지방선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메시지를 못 내고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만약 그렇다면 네. 이제는 그럴 때 할 때가 아니다. 그 근거 없는데 사실 인과관계 없거든. 표와의 관계성을 입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하고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깁니다. 여기 있어서 시장도 이제는 우리도 질 수도 있구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죠. 바뀌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섰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1심에서. 네. 그래서 여론에서 받쳐주고 정치인들도 같이 더 세게 나가주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서 맞서 대응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혼자 이러고 있다고요. 얼마나 외로운 싸움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해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네. 근데 자꾸 다주택자가 과연 한국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이런 얘기로 또 간단 말이죠. 근원적으로. 왜 다주택자를 또 악마화하느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4번을 한번 봐주세요. 4번. 이게 한국의 다주택자 현황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37% 정도를 다주택자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거 보세요. 2000년대 초반부터 다주택자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아산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안 올라요? 가격이 오른 원인이었죠. 그렇지. 근데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대요. 그런 얘기를 맨날 그런데 했죠. 보세요. 저 다주택자가 증가하는 기간 동안 전월세 가격은 더 많이 올랐어요. 같이 맞아요. 견인하지. 맞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다주택자는 임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임대를 내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 차익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자주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야 집값도 오르거든.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절대 인과관계가 없어요. 아. 마치 다주택자가 많아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는다는 얘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2020년부터 이상하게 다주택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2020년부터 그러네. 2020년에도 계속 다주택자가 늘어났으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말 폭등했고 더 폭등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근데 2020년 이후에 왜 다주택자가 저렇게 늘지 않았냐면 그건 이해찬 대표 때문이에요. 예? 이해찬 대표. 고 이해찬 대표. 왜? 왜요? 이해찬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도입합니다. 혁신적인 세제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택을 서울에 한 채 더 살 때 무려 취득세를 8% 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살 때 8천만 원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고 이해찬 대표님이에요. 진짜 그랬어.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또 만나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진짜 개혁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민주당이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계속 그 개혁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만큼 사실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다주택자가 줄지를 않잖아요. 네, 줄지는 않아요. 줄어야 시장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점이 계속 양도세 유예해주고 보유세 깎아주고 왜 팔아요 그럼? 안 팔지. 안 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또 한 번의 개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투기가 정답인 나라를 물려줄 순 없습니다. 대통령이 깃발을 들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바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반드시 결과가 되어야만 합니다.